5.18 34주기 기념식이 엄수됐지만 5.18 유공자와 시민, 대통령, 정관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역대 가장 초라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급조된 합창단에 의해 풀리고 동원된 보훈처 공무원과 학생들이 식장을 채우면서 정부가 5.18 기념식을 형식적으로 치르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광주를 찾았지만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정치 테러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들을 연행해 수사 중입니다. 광양 섬진대교 인근에 정박된 폐유 저장선에서 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섬진강 하류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34번째 5.18 기념식이 5월 단체와 시민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올해도 끝내 파행으로 치러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착 문제로 5월 단체들과 시민들이 한꺼번에 불참하면서 주인공 없이 치러진 34번째 5.18 기념식.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광주지방보훈청장이 경과보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청 앞 집단 발표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상황을 설명하는데 두루뭉술한 표현만 늘어놓습니다. 5월 21일 오후 1시경 금난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계엄군과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소복을 입은 유족과 유공자들이 올라가 눈물 짓곤 했던 묘역에서 유족들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각본에 짜여진 그런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정작 여기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두 밖에서 대기하고. 기념식에 불참한 5.18 유공자와 유족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이나 사무실에서 허탈한 심경으로 중계방송을 지켜봤습니다. 기념식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다 참배에 나선 유공자들은 기념식이 파행에 이르도록 정부가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노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행사를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우리 동지들도 함께 이렇게 마주하고 그리고 행사 끝나면 항상 이렇게 와서 따로 술 한잔 따르고 가는 이런 행사를 계속 해왔는데 기념식이 치러지는 시각 5.18 구묘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즐겨 부르고 즐겨 듣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곳 망월묘역에서 부리지 못한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주인공이 빠진 자리에 엉뚱한 사람들만 참석하게 된 제34주년 기념식은 역대 가장 조용하고 쓸쓸한 기념식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5.18 34주년 기념식장에는 국가보훈처 직원과 학생이 유족보다 더 많이 자리했습니다. 주인공 없는 자리는 동원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 맨 마지막에 이번에도 합창으로만 불렸습니다. 올해는 따라 불러줄 사람도 없는데 합창단은 가사도 제대로 모르는 듯 엉성한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인한 갈등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회째입니다. 5.18 기념식에 5월 단체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신 국가보훈처 직원을 빈자리를 채우도록 참석시킨다던 공문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 좌석에 앉은 여성들에게 어떤 유공자의 유족인지 묻자 국가보훈처 직원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직원이라고요. 무슨 직원? 보훈처 직원. 자리 확보했다가요. 다시 유가족분들 오시면. 안 오시면 그냥 여기 그대로 앉아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일요일인데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600명이 넘게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묻자 하나같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오는 대신에 봉사시간 5시간 준다고 하기도 했고. 다른 보훈단체 직원 200여 명도 기념식장 좌석을 채우는 데 동원됐고 이렇게 동원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20여 분 만에 식이 끝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급조와 동원으로 얼룩진 34번째 기념식은 황망히 끝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략공천 이후에 광주를 첫 방문한 안철수 대표가 전략공천 반대 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이 계획적, 조직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 출연을 마친 안철수 대표가 오도 가도 못한 채 방송국에 갇힌 건 어젯밤 일입니다. 당원이라며 전략 공천에 반대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차량으로 방송국 정문을 봉쇄한 채 안 대표가 탄 차량을 막아선 겁니다. 확성기까지 갖춘 이들은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당 대표 있는 사람 일반 당원 다 나와고 말하라. 경찰이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이 같은 소란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원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광주가 어디라고 쏘다니고 있어? 안철수는 물러가라. 또 5.18 묘지에서 사전에 피켓까지 갖춘 사람들은 안 대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항의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금남로에서 만난 시민들은 안 대표와 앞다퉈 사진을 찍는 등 환영과 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안철수 대표에 대한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정치 테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그 동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에 뭔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은 방송국 앞에서 안 대표의 차량을 막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2명을 입건하는 한편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무소속의 강훈태, 이용석 광주시장 후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밀실 야합 공천으로 광주 시민 정신을 짓밟는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는 금남로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는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도 관철하지 못한 야당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5월 영령을 참배하느냐며 특별법으로 기념곡 지정을 관철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5.18 묘지를 참배하는 자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광주 시민과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세월호 희생자들의 국가 사이에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해서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기념식조차 파행으로 만들었다며 그런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참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광양 섬진대교 인근에 정박된 폐유 저장선에서 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흘러나온 기름이 섬진강 하류 곳곳으로 번져나갔는데 선박 관계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이 넘어서 뒤늦게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 곳곳을 뒤덮은 흡착포에 검은색의 기름이 연신 묻어나옵니다. 어민들까지 동원돼 방제 작업을 벌여보지만 한번 퍼진 기름띠는 좀처럼 줄어들 줄 모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광양시 태인동 섬진대교 아래 정박 중이던 부산선적 726톤급 폐유 저장선에서 폐유 214리터를 포함해 유성 혼합물 214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밀물을 따라 4km 정도 떨어진 섬진강 하류 곳곳으로 번져나갔고 해경 순찰선과 관공선, 어선 등 모두 30여 척의 선박이 동원돼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금 여기가 수심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경비정들한테 우리 큰 데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순찰정하고 어민 선박들 동원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 폐유 저장선에 저장돼 있던 폐유를 다른 저장 탱크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선박 관계자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잠겨 있어야죠. 여기 잠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열려 있었고 캡이 왜 열려 있어요? 여기가 닫혀 있어요. 또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3시간 30분이나 지난 오전 7시쯤 해경에 신고를 해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선원 46살 정모 씨를 입건해 신고가 늦어진 이유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MBC가 주최한 광주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실력 광주 저하 논란과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양형일, 김영수 후보는 광주의 수능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며 장희국 후보를 공격했고 장 후보는 광주가 제주에 이어서 전국 2위라며 실력 광주 저하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